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낚시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죠. 배스는 물론이고 바다에서 광어, 우럭, 풀치라든지 또 삼치. 삼치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낚을 수 있죠. 꽝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즐겁게 낚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장비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이제 제가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경력이 꽤 되다 보니까 낚시방에 직접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이 낚시 사이트나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이제 장비 스펙이 쫙 나오는데요. 그 스펙만 보고서도 이 장비의 특성이 어떤지 이런 거를 거의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경험이 많기도 하거니와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도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굳이 낚시방에 가지 않아도 매우 다양한 스펙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면서 아마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비대면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하는 거 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바낙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바낙스라는 회사가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조업체 중에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국내 조업체 중에. 낚싯대도 만들지만 이 회사는 릴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또 다양하게 만듭니다. 해외 유명한 제조업체 또 브랜드의 OEM까지 해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회사입니다. 요즘에 루어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엘비스 SLG 이런 이름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 장비 한번 낚싯대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 스펙을 읽고 또 장비 선택하는지 한번 경험을 한번 노하우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비스네요. 슈퍼 라이트 게임. SLG가 슈퍼 라이트 게임의 약자네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을 다 읽어봐요. 저는 꼼꼼하게. 대중화를 위한 아이템이다. 46톤 초고탄성 카본과 기간 가이드를 채용했다. 그 다음에 경량화와 제어력을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나 봅니다. 감도까지. 그립 리스 적용으로. 자, 그립 리스란 게 그립이 없다는 소리죠. 여러분, 거지가 영어로 뭡니까? 거지. 홈리스입니다. 그죠? 그립 리스란 건 그립이 없다는 소리예요. 홈리스는 집이 없다는 소리고. 그렇죠. 낚싯대 조작 능력이 극대화됐다. 그립이 없으니까 낚싯대 조작 능력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볼게요. 밑에 사진을. 자, 이제 스펙을 보겠습니다. 디테일한 스펙. 자, 이건 길이죠. 그죠? 5피트 8인치의 투피스 모델 582가 그걸 뜻하죠. 그 다음에 울트라 라이트 UL이 울트라 라이트를 뜻합니다. S는 뭡니까? 솔리드의 아마 약자일 거예요. 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분명히 S는 솔리드의 약자일 겁니다. 그리고 앞에 S는 스피닝 타입이죠. 스피닝 릴을 장착해서 쓰는 그런 타입을 얘기합니다. 베이트 모델 같으면 여기가 C가 붙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게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성경과 원경이에요.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뭐냐면 초리대 끝에 낚싯대의 직경을 뜻해요. 낚싯대 블랭크의 직경을 뜻합니다. 0.9mm, 약 한 1mm 정도 되죠. 그죠? 1mm. 예. 1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초리대 블랭크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원경은 뭐죠? 초리대가 아니라 이 버트대, 손잡이대 있죠? 그쪽 맨 마지막 하단에 두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직경이죠, 똑같이. 그게 바로 원경이에요. 582는 길이가 짧으니까 당연히 732보다 원경은 작겠죠, 그죠? 732가 더 원경이 더 직경이 더 클 겁니다, 그죠? 손잡이대가 살짝 더 두껍다는 얘기예요. 이어에 비해서 얘가. 당연하죠, 길이가 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원경은 똑같은 재질을 사용했다면, 똑같은 재질의 블랭크를 사용했다면, 이 원경이 많이 두꺼울수록 응력이 더 강합니다. 블랭크의 응력이. 자, 그러면 원경이 더 두꺼운 게 그렇다면 무조건 좋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작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경이 두꺼우면 캐스팅할 때나 낚싯대를 조작할 때 바람의 저항, 공기의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낚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원경을 좀 가느다란 거를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늘수록에 이 안에 비어있는 튜블라 타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경이 가늘어질수록 응력이 더 약해집니다. 튜블러 타입의 특성이죠.
자, 그래서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면 원경이 가느다란 게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특성이 같다는 가정하에 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건 다 이제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적정 루어 이것도 봐야 되겠죠. 자, 밑에 한번 요걸 보겠습니다. 상세 재원을 초경량 루어를 사용하는 슈퍼 라이트 게임 종류 낚시 때. 자, 라이트 게임이라 그랬죠. 라이트 게임은 주로 우리가 보통 라이트 게임이라 그런다면 풀치라든지 볼락, 정갱이 이런 걸 뜻해요. 그죠? 호래기도 될 수 있죠. 예. 이런 걸 라이트 게임이라는데 라이트 게임 전용 낚싯대입니다. 일단 무연마 무도장이라고 했어요. 보통 낚싯대 제작할 때 연마를 하고 카본 블랭크를 만 다음에 그 블랭크를 마지막에 연마를 합니다. 샌딩을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도장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 페인트 칠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감도 향상하고 중량이 감소하죠. 예. 페인트 칠 안 했으니까 페인트 양만큼 중량은 감소될 겁니다. 그 다음 그립리스 낚싯대 조작 극대화되는데 한번 밑에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립이 없네요. 그죠? 예, 요게 중간에. 그러니까 감도가 향상이 될 거예요. 여기는 조작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작 능력 극대화도 물론 있겠지만 또 좋은 점은 감도가 또 향상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톤 초고탄성 카본 적용으로 경량화 및 제어력 감도 향상되었다. 46톤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36톤부터는 고탄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40톤 이상 가면 초고탄성이란 말을 씁니다. 굉장히 탄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복원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 카본 블랭크가. 그런데 여기는 46톤이 적용돼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적용된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적용은 돼 있어요.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드는 상당히 경쾌하고요. 가벼우면서도 경쾌하고 복원력이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대충 유추할 수 있죠. 그죠? 대략. 그 다음에 국산 기관 가이드 적용으로 감도가 극대화되었다. 그다음 소프트 케이스를 준다네요. 굉장히 괜찮네요. 요것도. 그 다음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엔 지금 휨새에 대한 내용이 안 적혀있는데 여기 다행히도 여기 보면 휨새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요. 익스트라 패스트 타입의 모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732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런데 무게를 보시면 굉장히 가볍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장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게입니다. 이거는 낚싯대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릴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전 마찬가지예요. 무게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특히 루어 낚싯대에 있어서 무게를 1순위로 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특징들이 사실 무게에도 관련이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낚싯대의 가이드가 지금 여기 보시면 가이드 크기가 대략 보이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적당한 크기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 가이드가 만약 안 좋은 걸 썼다 그러면 이 가이드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이드가 무겁다는 소리는 이 낚싯대 전체의 무게도 증가하게 돼요. 그걸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다이와에서는 이 가이드 무게를 감량하기 위해서 가이드의 심 자체, 프레임 자체를 카본으로 만든 컴포짓 프레임으로 나오는 게 있죠. AGS 모델이라고. 아시죠? 바로 그런 게 가이드의 무게를 경량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제조사의 어떤 노력이란 말이죠. 기술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게는 이 낚싯대 모든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모든 특징들을. 자, 제가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분명히 이 낚싯대가 가이드, 좋은 가이드, 가벼운 가이드, 가벼우면서도 강한 가이드를 썼다면 이 무게 그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초고탄성 카본을 썼다는 거는 고탄성 카본은 보통 무게가 가볍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진을 많이 섞은 저탄성 블랭크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게가 이 고탄성 블랭크를 사용했다는 그 특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게도 중요하지만 낚싯대를 선택함에 있어서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쓰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무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하지만 무게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게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죠? 블랭크 자체를 통째로 교환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번 상세하게 재원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낚싯대를 선택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